사람도 얼마나 다행인데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위로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는 그걸 저한테서 다 뺏어가는 결과가 돼버리니까 제가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현실이.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라도 있으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에 화면 잘 보셨습니까? 지난 6월 임대차 3법 시위 때 구장희 씨가 눈물로 그 어려움을 호소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런 작년 얼마 시간이 안 지났거든요. 작년 6월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LH 사건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미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전국 도처에 부동산 투기를 해서 지들만 잘 먹고 산다. 이래가지고 국가에서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는데 검찰 안 해도 된다. 우리 그 국가에서 전책하겠다. 그때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서 뭐 이 정권이지만 나서가지고 무려 2,500명이 넘는 국가 그 합동 수사단을 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발표를 했어요. 중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 한 명도 연루된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공직자 중에 뭐 서기관, 이사관 하나 연루된 사람이 없고 중간 발표지만 그 다음에 검사, 판사 연루된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있는 사람이 연루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참 이게 해도 너무하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국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가 정보를 빼내가지고 그렇게 자기 투기를 한 거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금 문제는 사실은 전 국민이 해당자죠. 전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요. 국민의 4대 의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얘기하려는 게 바로 이렇게 세금 문제가 이 정권에서 이렇게 불확실하게 또 그 다음에 특정 계층만 열심히 사는 계층만 겨냥해갖고 자기들 표 안 될 사람만 겨냥해가지고 이렇게 세금 폭탄을 계속 던지는데 그럼에도 국민도 둔감하고 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국민처럼 이렇게 세상 일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국민성은 없다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면으로 얘기할 때 우리나라 국민성을 주변에서는 빈정될 때는 끓는 냄비 같은 국민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방 끓었다. 언제 그러냐 듯이 금방 식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 4월 7일 선거에서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 야당이 압승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그 당시에 이 정권에서 여러 가지로 선거에 부정이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전으로 해도 결국은 국민들이 표로 이겨준 겁니다. 선거 전까지 이 국민 여론이 이 현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대단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세금 문제에서도 부동산 정책 25번이나 정권 멋대로 바꾸면서 집값을 다락같이 올렸고요. 세금도 덩달아 이 갈치 수준 아니었습니까? 갈치. 이 갈치라는 게 무력으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뺏는 것을 갈치라고 그럽니다. 사실 그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게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이 사회에서 장년을 보낼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세금을 마치 가진 게 죄라도 되는데 징벌적으로 세금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금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세금을 올렸는데 세금이 상대적으로 못 사는 사람한테 이 정권이 혜택을 돌렸느냐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못 사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그 세금 혜택이 많이 돌아갔나요? 코로나라서 국민들한테 재정 지원해 준 게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있는 국가 재정, 국가 곳간을 틀어서 지금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이 정권에서는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나니까 이게 부동산, 그 다음 세금 정책이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졌구나 해서
부동산 정책은 아직까지 크게 손을 못 대고 세금 정책은 지금 손보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전에 혀가 좀 짧아서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던 대통령이 지난번에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죽비를 맞은 기분이다. 뭐 죽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절간에서 참선을 스님들이 할 때 졸면 뒤에서 대나무로 때린다는 그걸 죽비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죽비를 맞은 기분이다 하고 하면서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남짓이 지난 지금 꼴랑 정말 해야 될 뭐 양도세라든지 이런 세제 개편을 안 하고 종부세를 전 국민의 2%한테만 부과한다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참 이게 또 덧붙여서 재산세 감면 상한선도 그동안 6억짜리 집까지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9억짜리 집까지로 확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9억짜리 집까지 0.05% 세금을 깎아준다고 했습니다. 뭐 이 얘기 들으면 속으로 가만히 한 번만 생각해보면 웃기는 얘기라는 게 지난 4년 동안 공시지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6억짜리 집이 지금 9억만 됐겠습니까? 12억도 됐고 그 다음에 뭐 더 이상도 됐을 텐데 어쨌든 0.05% 깎아준다고 9억짜리 집까지 국민들한테 생색을 냈는데 국민들이야 실제로 무슨 큰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종부세 문제도 전 국민이 그 집을 가진 이제 집값이 높은 그 집값 2%한테만 종부세를 부과한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100원짜리 집값을 전체가 100원짜리 제일 높은 게 100원짜리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98원 미만은 종부세를 부과 안 하고 98원 이상 되는 집만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죠. 참 이 얘기 들어보면서 이게 아무리 막 하는 그런 정권이지만 방법을 못 찾았다고 그러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 2% 높은 집값 가진 국민들을 상대로 찍어서 세금을 거두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세제 조세 계획을 하는, 조세 정책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전국에는 단독주택 417만 가구가 있고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죠. 약 1,420만 가구가 있다는데 이 가구들이 매년 지역마다 집값이 다르게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또 개발 호재가 있으면 또 다르게 오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집값이 하여튼 상위 2% 되는 집값만 기준을 내서 집값을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데 이게 어떤 원칙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현실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쉽게 얘기하면 집값을 100원짜리를 가지고 있어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하고 단독 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갖고 100원짜리 집값을 가져서 그 종부세를 내는 사람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상위 2%로 구분을 할지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 또 뭐 문제될 거는 많지 않습니까? 이 정권 들어서 사실은 그 집을 살 때 취득세라든지 보유하는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팔 때는 양도세로 모든 세금을 천정부지로 올렸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정부 실정 때문에 집값이 올랐고 이걸 통해서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않는 일가구 1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맞는 건 당연히 부당한 얘기인데도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고 이걸 무슨 뭐 그림 그리듯이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좀 무모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핵심 불만은 바꾸지도 않고 국민을 98대 2로 나눠서 2%에서만 징벌적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안은 지난 4년간 숱하게 경험한 부동산 정치, 세금 정치의 반복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것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종부세 완화라는 선심을 썼을 때 자기 편으로 지금 새로 유입될 2%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중산층 표를 기대를 할 거고
어차피 안 찍을 2%는 이제 버린다는 식으로 아마 이렇게 계산을 해서 대책을 세웠을 겁니다. 어쨌든 매로치나 대치나 국민들한테는 세금 대책이 엄발에 겨울에요. 겨울에 꽁꽁 얼은 엄발에 오줌 넣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무슨 큰 효과가 있습니까? 금방 또 추워지니까 그게 또 발에 또 동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수습한다는 신용만 했을 뿐이다. 이런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더 갑갑한 것은요. 이런 국민 생활에 중차대한 세금 문제, 세금 대책이 지지부진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세금 대책을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말 한마디 없이 요즘 당대표 선거에만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세대 간의 어떤 대결이다 뭐 등등 하면서 국민들 정말 흥미 있잖아요. 무슨 게임하듯이. 이 국회의원들이 그럼 그건 그거고 이 정작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이런 그 국민들이 도저히 정권의 그 세금 폭탄과 폭정을 못 견뎌서 선거를 통해서 야당을 지난 4월 7일 시장 선거 때 보궐선거 때 야당을 전폭 지지해 줬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당시 국민 대다수는 야당을 믿고 야당을 기대하고 그래서 야당을 지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어려워서 그때 지지해 주면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세금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했는데 이 세금 조정하는데 야당은 이런 방법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다가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사람들도 니들이 누구를 대통령 시키기 위해서 나선 그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결과적으로 여당끼리 이 국민들한테 이미지 좋은 김진표 의원이죠.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얼굴마다로 내세워서 이번에도 다음 대선용 세금 정치를 하는데도 당대표 선거에서 한마디 이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제가 후보자를 보지를 못했어요. 자기들끼리 누가 되느냐 가지고 이전 투구하고 머리에 박 터지도록 싸움이나 하죠. 자, 이런데 갖다붙다 세금 조정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 한마디도 언급하는 분이 없는데 참 지난번은 그래도 작년 1년 전에 미약하나마 국민들한테 조세 저항이 일어났을 때 그 기폭제가 된 게 본인이 세입자라고 하면서 임대차 3법을 조목조목 따져서 역시 경제통위원회 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믿음을 준 윤희숙 의원 같은 분들, 그런 분들 지금까지 입 딱 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정치에 입설려가지고 윤석열 그 다음에 대선 후보 될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노라. 그래서 입당하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지금 이게 세금 문제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지금 얘기를 해야 될 자기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뭐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 국민들은 깝깝하죠. 이런 면모를 보이는 국민의힘이 대표가 누가 된들 또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된다 한들 국민의 아픔인 세금에 대해 선뜻 나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만약에 다음에 행여나 야당에서 대통령이 돼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지금 올린 세금 크게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잘 올려놨거든. 올려놓은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다시 세금을 더 거두게 되면은 그때 정권이 욕을 먹는데 지금 올려낸 세금 가지고 누구 내리려고 그러겠어요. 그거 가지고 잘 쓰려고만 하죠. 지금 다음에 대선에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한다 한들 세금 문제는 정말 이 야당도 안 나설 야당이라는 게 우리가 분명히 심정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뭐 정치하는 분들은 그렇다 치고 이 대목에서 더 궁금한 거는 저한테는 의혹입니다.
지난 6월 달에는 그래도 지난 5월 달, 6월 달에는 작년에 세금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여의도에서 조세 저항을 한다, 뭐 이래서 뭐 이렇게 좀 몇몇이 나섰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른 세금에 지난번 선거로서 한번, 야당을 찍어줬는데 야당도 지금 맥없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실제 많은 국민들이 이 오른 세금을 7월 달부터 재산세 내야 되잖아요. 이런데 국민들이 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특별한 불만 표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국민이 36점 몇 %, 약 40% 가깝다고 그러잖아요. 세금을 안 내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60점 몇 % 세금 내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 정권 들어서요, 세금 폭탄 희생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정권이 세금 감면, 재산세 감면에 신용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족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좀 의혹이 들어요. 아니면 이 정권으로부터는 세금 정상화가 기대할 수 없다고 체념을 하고 있는 건지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금을 좀 많이 내서 국민들이 같이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선진국 사고를 가진 사람들인지. 그런 선진국 사고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정권이 들어서 너무나 세금을 폭탄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택 가격 올리고, 그 다음에 세금 올리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하고, 이러다 보면은 국민들이 정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게 레닌이 떠들던 얘기 아닙니까? 이걸 이 정권이 따라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세금을 폭탄으로 올리는데도 국민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뭐 부자 나라처럼 세금을 다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하기에는 이 정권 세금 부과가 현실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이게 무작정 올리고 무대뽀로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한 세금 부과가 정치적으로 또 이게 또 세금 이렇게 과하게 내는 게 정치적으로 우리 편이 아닌 계층에만 징벌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게, 벌 주듯이 부과되고 있다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하다못해 이 정권에서는요, 52만 명 임대사업자들한테도 세제 혜택을 없앤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임대사업자들한테 임대사업자 하면은 그 세금 혜택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 사람들한테 임대를 잘 주게 하고, 그 다음에 임대도 또, 지금세법으로 보면 5% 이상 못 오르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 공급에 일정 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전세난에 일정 기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장년층들이라서 집 한 채, 빌라 한 채 사가지고 그 임대 수입으로 말년에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임대사업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매물로 내놓아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그렇듯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임대사업자들을 이제 폐지시키면은 주택을 내놓아서 이제 주택 매물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집값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집 자체를 좀 순환이 되게, 매물이 순환이 되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 임대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대부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민용 다가구 빌라들이지 않습니까? 요즘 주택 찾는 사람들이 낡고 힘든 이런 그 빌라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은 번지르하지만 실제는 대부분 젊은 시절 알뜰하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살아서 노후에 자식 도움도 없는 이런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라도 살아가려는 장년 세대에 대한 압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 세대가 대부분 현 정권의 뜻이 다르다는, 현 정권하고 동조를 안 한다고 뜻이 다르다는 그런 이유로 이들의 삶의 틀을 세금 폭탄으로 뺏는 정치 세금 정책, 정치 부동산 정책의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정권은 현실에 맞는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를 줄이는 민심의 요구를 내리는 시용만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요, 이 민심의 눈은 보면 양도세 같은 거래세를 대폭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20만이 넘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아서 그 다음에 주택시장이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양도세를 지금도 요번에도 안 내리니까 결과적으로 20만 주택자들이 안 내놓고 상속을 해버린다든지, 어차피 양도세 그 어마어마한 걸 부담할 바에야 아들한테 줘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 공급의 수통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내려라. 그래야만이 주택 공급의 숨통이 그나마 터진다 해서 선거를 통해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양도세를 한 푼도 손대지 않는 것은 이 정권이 소위 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이득을 줄 수 없다는 감정적으로 치졸하게 하고 있는 세금 정치의 한 단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정권은 국민이 다 잘 사는 정책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야당은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목표만 필요해서 국민을 이용할 뿐이지 절대 이 국민들의 어려운 지경에 있는 세금을 몇 번 줄여주는데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좀 허무한 거는 국민은 국민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 세금 몇 푼만 줄여주면은 감지덕지할 뿐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도세를 편 나눠서 이렇게 2%하고 98% 나눠서 그 다음에 재산세도 또 이제까지 9억이 12억 18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거 조금 부추려주니까 나는 그냥 그 감지덕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지금 실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이 국민들이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아니다 하면 또 특별한 영혼 없이요. 벌떼처럼 동조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정권에서 면면이 세금 착취를 당해도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작년 6월에 임대차 3법 문제가 나왔을 때 구장희 씨가 여의도 길거리에서 눈물로 호소하던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국민도 같이 이 정권만 문제가 아니고 야당만 문제가 아니죠. 국민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현실이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라도 있으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